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버릇의 힘입니다. 저자는 나오토 요시히토,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토 요시히토, 일본의 심리학자, 게오기 주쿠 대학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저서로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친절한 사람이고 싶지만 호구는 싫어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이런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다. 우리 회사가 진짜 짜증난다. 이런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나에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는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페이러 다킨슨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실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뒤에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은 마음도 어딘가로 훌훌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를 내며 쉼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 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공식을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바로 커다란 이상이나 지나치게 원대한 꿈, 너무 많은 기대와 같은 욕구를 품지 않는 것이다. 현실 속의 내가, 지금의 자신이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직접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월급이 겨우 200만 원이라니 이렇게 한탄하기보다는 월급으로 2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니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월급이 적다 해도 현재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반가운 소식이야. 정말 즐거워. 참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고작 밥이랑 달걀 프라이?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있던 밥맛도 떨어진다. 갓 지은 쌀밥에 달걀 후라이까지 있네. 맛있겠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의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리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매일 출근할 회사가 있고 거기에 매달 월급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버지니아 대학의 윌슨 교수는 풋볼 대항전을 앞두고 풋볼 팬을 모집하여 라이벌 학교와의 시합에서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분한 감정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매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응원하는 팀이 지면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참가자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아쉽고 분한 감정은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면 스스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괜찮아.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 정말 계속되는 감정이 아니니 나를 속이는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자신이 예상한 기간보다 빠르게 사라지곤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슬픔, 원망, 창피함, 분노, 굴욕이 평생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마음을 가볍게 먹도록 하자.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마음은 한결 편해진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한자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생명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 그대로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주위에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나 머리카락에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힘들게 사냥할 필요 없이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지만 야생 동물에 비하면 어딘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가? 바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먹이와 안전을 보장받아도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동물이란 자연 속을 자유로이 뛰어다닐 때 건강해지는 법이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좋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 그런 기분이 든다.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된다. 최근엔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힘들지 않은 가벼운 산책 정도이다. 그야말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은 일기를 써보자. 이 일기에는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적어서는 안 된다. 되도록 아주 밝은 느낌을 주는 표현말을 사용해서 일기를 써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15분씩 3일 동안 일기를 쓰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일기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15분, 3일만 진행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니 굉장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 게다가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린 참가자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며 일기를 쓴 사람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저녁에 긍정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낮 동안 긍정적인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 좋은 소재를 찾으려고 마음먹고 행동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쉽게 자리 잡게 된다. 와, 이 가게의 음식 엄청 맛있네. 이건 일기에 써도 되겠어. 오늘 상사한테 칭찬받아서 기뻐. 이것도 일기에 써야지. 이렇게 일기에 쓸 만한 소재를 찾으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자라난다. 일하다 실수를 해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는 일은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해서 혼났지만 덕분에 이 업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기를 쓴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일로 변모한다. 이처럼 긍정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일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 일기 내용에 따라서 수녀님들의 수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쓴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똑같은 수도원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생활이라니 정말 지루해. 이렇게 하기보다 하루하루 평온하고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며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무언가 특별한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오늘도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 같은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몸과 정신 건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여기도록 생각을 전환해보자. 행복해지려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말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갠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진다. 반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쁜 것 같네. 분명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서 우산을 푹 눌러쓰던 버릇에서 벗어나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암울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 그날 하루가 종일 우울해진다.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별로 맛이 없는 음식도 꿀맛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사람의 미각은 결코 객관적인 요소들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미각도 변하기 마련이다. 정말 맛있다. 진짜 최고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자. 음식을 충분히 맛보지 않았어도 반사적으로 맛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포인트다. 음식 소개 프로그램의 리포터들이 조금 오버스럽게 맛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다고 여기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다. 기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려질 때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음식과 긍정적인 기분이 무슨 상관이지? 싶겠지만 사실 음식과 기분은 매우 관련이 깊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식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먹을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음식이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이다. 가리는 음식이 많은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다. 종류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곤 한다. 이처럼 감정을 전환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심지어 누구나 단숨에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이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며 단숨에 기분을 전환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만 잠깐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 정도로 핀잔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딸기, 카레, 햄버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 이미지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이따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젤리를 먹어야지 라고 특정한 음식을 정확하게 떠올리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샘솟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장면을 습관적으로 떠올려보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는다. 다양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사진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예쁜 꽃밭이나 아름다운 해변 사진 같은
그런 예쁜 사진을 길게 바라본 반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나 피부암이 퍼진 사진에서 곧바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태여 기분이 나빠질 만한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를테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굳이 눈길을 주면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극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을 바라볼수록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당신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한번 따라해보자. 이 또한 일종의 모델링으로 동경하는 인물의 몸짓이나 행동, 말투 등을 따라하다 보면 정말로 그 대상과 비슷해질 수가 있다. 일본의 유명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는 어렸을 적 고흐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난 고흐가 될 거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빌 게이츠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자.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분명 동경하는 대상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암시를 걸듯 생각하는 것이 이 습관의 핵심이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말해보자.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미저의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자기 암시의 힘으로 동경하는 사람을 정말로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싫다는 감정도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감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불쾌함을 내가 느끼는, 즉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저 녀석만 보면 열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쾌한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좋아해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좋아지면 싫다는 감정은 금세 사라진다. 적을 해치우려면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면 그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다. 에이브리엄 링컨의 유명한 말도 있지 않은가? 링컨은 자신을 까닭없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임기 동안 내각의 요직에 임명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스탠턴과 수어들을 비롯한 몇몇 내각의 요인들은 정적으로 불릴 만큼 링컨을 아주 싫어하는 부류였지만 링컨 쪽에서 자신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는 모습에 머지않아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링컨이 가장 신이 많은 좋은 자들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어떤 사람이 싫다는 감정도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오해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물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친구로 삼으면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셸리 테일러 교수는 3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아래의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3가지 긍정적인 착각과 관련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먼저,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빈슨 심리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영역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쉽게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상 일이 노력한 만큼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일 테다. 그러나 힘껏 발버둥 쳐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착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라면 애초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빨리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말하기 습관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봐도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는 성격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 분노 회로는 타임아웃으로 차단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한두 가지 정도는 자주 겪는다. 하지만 그런 짜증스러운 기분은 사실 1에서 2분이면 모두 사라진다. 짜증은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가는 감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짜증이 계속 나거나 화가 마구 치밀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럴 때는 타임아웃을 갖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짜증이 난 상황이나 장소에서 벗어나 화장실이든 방이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2분 정도 눈을 감고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 바로 타임아웃이다.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상대편으로 넘어간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기 위해서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수분 보충을 하는 등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이 들어가면 선수들의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다. 화가 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화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법이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도 좋고 화장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좋다. 어쨌든 시선을 살짝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진다. 분노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90초면 사라지기 때문에 몇십 분씩 휴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1에서 2분 정도의 타임아웃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 1에서 1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해법이다.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봤자 짜증만 계속될 뿐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일단 지금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운동 선수들도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코트에서 잠시 빠져나온다. 그래야만 기분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녹초가 되기 쉽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니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럴 때는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직접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무언가 지적을 받든 인터넷에서 비난을 당하든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한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마치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구나. 이렇게 대충 흘려 들으면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된다. 감정의 동요를 덜어내는 또 하나의 비결은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자세이다. 누군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흰머리 개수를 세하려보자. 아니면 넥타이 매듭 부분만 빤히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얼룩을 관찰해도 좋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말버릇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버릇의 힘입니다. 저자는 나오토 요시히토,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토 요시히토, 일본의 심리학자, 게오기 주쿠 대학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저서로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친절한 사람이고 싶지만 호구는 싫어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이런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다. 우리 회사가 진짜 짜증난다. 이런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나에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는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페이러 다킨슨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실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뒤에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은 마음도 어딘가로 훌훌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를 내며 쉼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 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공식을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바로 커다란 이상이나 지나치게 원대한 꿈, 너무 많은 기대와 같은 욕구를 품지 않는 것이다. 현실 속의 내가, 지금의 자신이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직접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월급이 겨우 200만 원이라니 이렇게 한탄하기보다는 월급으로 2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니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월급이 적다 해도 현재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반가운 소식이야. 정말 즐거워. 참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고작 밥이랑 달걀 프라이?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있던 밥맛도 떨어진다. 갓 지은 쌀밥에 달걀 후라이까지 있네.
맛있겠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의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리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매일 출근할 회사가 있고 거기에 매달 월급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버지니아 대학의 윌슨 교수는 풋볼 대항전을 앞두고 풋볼 팬을 모집하여 라이벌 학교와의 시합에서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분한 감정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매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응원하는 팀이 지면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답한 참가자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아쉽고 분한 감정은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면 스스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괜찮아.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 정말 계속되는 감정이 아니니 나를 속이는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자신이 예상한 기간보다 빠르게 사라지곤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슬픔, 원망, 창피함, 분노, 굴욕이 평생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마음을 가볍게 먹도록 하자.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마음은 한결 편해진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한자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생명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 그대로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주위에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나 머리카락에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힘들게 사냥할 필요 없이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지만 야생 동물에 비하면 어딘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가? 바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먹이와 안전을 보장받아도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동물이란 자연 속을 자유로이 뛰어다닐 때 건강해지는 법이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좋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 그런 기분이 든다.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된다. 최근엔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힘들지 않은 가벼운 산책 정도이다. 그야말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은 일기를 써보자. 이 일기에는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적어서는 안 된다. 되도록 아주 밝은 느낌을 주는 표현말을 사용해서 일기를 써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15분씩 3일 동안 일기를 쓰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일기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15분,
3일만 진행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니 굉장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 게다가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린 참가자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며 일기를 쓴 사람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저녁에 긍정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낮 동안 긍정적인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 좋은 소재를 찾으려고 마음먹고 행동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쉽게 자리 잡게 된다. 와, 이 가게의 음식 엄청 맛있네. 이건 일기에 써도 되겠어. 오늘 상사한테 칭찬받아서 기뻐. 이것도 일기에 써야지. 이렇게 일기에 쓸 만한 소재를 찾으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자라난다. 일하다 실수를 해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는 일은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해서 혼났지만 덕분에 이 업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기를 쓴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일로 변모한다. 이처럼 긍정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일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 일기 내용에 따라서 수녀님들의 수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쓴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똑같은 수도원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생활이라니 정말 지루해. 이렇게 하기보다 하루하루 평온하고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며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무언가 특별한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오늘도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 같은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몸과 정신 건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여기도록 생각을 전환해보자. 행복해지려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말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갠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진다. 반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쁜 것 같네. 분명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서 우산을 푹 눌러쓰던 버릇에서 벗어나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암울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 그날 하루가 종일 우울해진다.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별로 맛이 없는 음식도 꿀맛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사람의 미각은 결코 객관적인 요소들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미각도 변하기 마련이다. 정말 맛있다. 진짜 최고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자. 음식을 충분히 맛보지 않았어도
반사적으로 맛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포인트다. 음식 소개 프로그램의 리포터들이 조금 오버스럽게 맛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다고 여기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다. 기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려질 때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음식과 긍정적인 기분이 무슨 상관이지? 싶겠지만 사실 음식과 기분은 매우 관련이 깊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식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먹을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음식이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이다. 가리는 음식이 많은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다. 종류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곤 한다. 이처럼 감정을 전환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심지어 누구나 단숨에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이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며 단숨에 기분을 전환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 빠지면 안 되지만 잠깐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 정도로 핀잔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딸기, 카레, 햄버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 이미지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이따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젤리를 먹어야지 라고 특정한 음식을 정확하게 떠올리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샘솟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장면을 습관적으로 떠올려보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는다. 다양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사진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예쁜 꽃밭이나 아름다운 해변 사진 같은 그런 예쁜 사진을 길게 바라본 반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나 피부암이 퍼진 사진에서 곧바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태여 기분이 나빠질 만한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를테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굳이 눈길을 주면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극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을 바라볼수록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당신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한번 따라해보자. 이 또한 일종의 모델링으로 동경하는 인물의 몸짓이나 행동, 말투 등을 따라하다 보면 정말로 그 대상과 비슷해질 수가 있다. 일본의 유명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는 어렸을 적 고흐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난 고흐가 될 거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빌 게이츠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자.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분명
동경하는 대상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암시를 걸듯 생각하는 것이 이 습관의 핵심이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말해보자.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미저의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자기 암시의 힘으로 동경하는 사람을 정말로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싫다는 감정도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감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불쾌함을 내가 느끼는, 즉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저 녀석만 보면 열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쾌한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좋아해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좋아지면 싫다는 감정은 금세 사라진다. 적을 해치우려면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면 그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다. 에이브리엄 링컨의 유명한 말도 있지 않은가? 링컨은 자신을 까닭없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임기 동안 내각의 요직에 임명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스탠턴과 수어들을 비롯한 몇몇 내각의 요인들은 정적으로 불릴 만큼 링컨을 아주 싫어하는 부류였지만 링컨 쪽에서 자신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는 모습에 머지않아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링컨이 가장 신임하는 좋은 자들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어떤 사람이 싫다는 감정도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오해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물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친구로 삼으면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셸리 테일러 교수는 3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아래의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3가지 긍정적인 착각과 관련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먼저,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빈슨 심리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영역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쉽게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상 일이 노력한 만큼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일 테다.
그러나 힘껏 발버둥 쳐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착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라면 애초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빨리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말하기 습관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봐도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는 성격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 분노 회로는 타임아웃으로 차단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한두 가지 정도는 자주 겪는다. 하지만 그런 짜증스러운 기분은 사실 1에서 2분이면 모두 사라진다. 짜증은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가는 감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짜증이 계속 나거나 화가 마구 치밀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럴 때는 타임아웃을 갖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짜증이 난 상황이나 장소에서 벗어나 화장실이든 방이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2분 정도 눈을 감고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 바로 타임아웃이다.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상대편으로 넘어간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기 위해서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수분 보충을 하는 등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이 들어가면 선수들의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다. 화가 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화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법이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도 좋고, 화장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좋다. 어쨌든 시선을 살짝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진다. 분노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90초면 사라지기 때문에 몇십 분씩 휴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1에서 2분 정도의 타임아웃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 1에서 1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해법이다.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봤자 짜증만 계속될 뿐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일단 지금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운동 선수들도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코트에서 잠시 빠져나온다. 그래야만 기분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녹초가 되기 쉽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니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럴 때는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직접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무언가 지적을 받든 인터넷에서 비난을 당하든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한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마치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구나. 이렇게 대충 흘려 들으면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된다.
감정의 동요를 덜어내는 또 하나의 비결은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자세이다. 누군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흰머리 개수를 세하려 보자. 아니면 넥타이 매듭 부분만 빤히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얼룩을 관찰해도 좋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 있게 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말버릇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